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민주국가의 조건이 뭐 몇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민주권, 그 다음에 삼권 분립,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뭐냐 하면은 국회, 법원, 사법부죠. 그리고 행정부가 서로 독립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뭐 원전 폐지 정책에 대해서 서울 지방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산자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상권 분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힘센 사람 쪽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독재로 가는 거죠. 상권 분립은 서로 견제하라는 뜻입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견제하되 자기의 분야를 지키고 쓸데없이 남의 업무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의 전통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민간인이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하는 것이야 그건 자유지만은 집권 여당은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은 존중한다.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해야 됩니다. 야당은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권 여당이 비판하면 이건 완전히 상권 분립 위반입니다. 그런데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에 이 민주당의 아주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판경유착이다. 판사와 경제계가 유착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또 어떤 국회의원은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다. 또 어떤 사람 그 당의 전 의원은 법복을 벗고 시카를 들어라. 이런 막말을 이건 완전히 협박 수준입니다. 협박 수준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로 국민청원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넘으면은 답변을 해야 된답니다. 그건 자기들의 뭐 기준이겠죠.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는데 누가 나왔느냐? 정혜성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SNS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연해가지고 이런 요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로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개인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없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관이 재판의 내용으로 인해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에 취약하고 그럴 경우 사법권의 독립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은 법관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해석,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 증거 채택 여부와 증명력 판단, 법리 해석에는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고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일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국민으로부터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국민이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으므로 비판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권력기관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집권 여당의 간부 또는 권력기관과 상당히 협조적인 민간의 어떤 친여당 세력,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협박성 비판을 하는 것은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일반 국민의 비판 권한은 있지만은 정권이 비판하면 안 되죠. 정권 또는 정권 세력이 특정한 판결에 대해서 그것도 누가 봐도 합리적 판단입니다. 합리적 판결이에요. 이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사법부는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적 대기업, 우리 경제의 한 20%를 담당하고 있는 10 내지 20%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를 유죄 확정 전에 구속해가지고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것은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 주장이 많은데 다행히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리에도 맞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고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맞는 것입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도. 그런데 이렇게 원색적인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주의를 주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민주당이라든지 권력층의 판사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정 비서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문회에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고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 듣는 것이 사법부와 입법부 등 모두의 책무다. 청문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권력기관이 그 뜻을 더 경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앞에는 원론적인 독립성에 대해 사법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그것은 사실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국민 비판 사법부가 새겨 들어야 한다.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런 청원을 행정처에 보내겠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판사들이 마음 편하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이 건과 비슷한 게 올라오면은 청와대 눈치 안 보겠습니까? 더구나 대법원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재판할 때 자연히 대통령 대법원장의 취향에 맞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에 또 국민청원 20만 명 국민청원을 받아서 행정처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행정처는 대법원 소속으로서 법원의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서관이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봐도 정확하죠. 딱 줄이면 이거 증거 재판하지 말고 여론을 감안해서 재판을 하라. 줄이면 인민재판하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변호사들 만나니까 첫 마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재판할 수 있느냐. 인민재판하라는 이야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그 점잖은 변호사들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절로. 자, 그러면 여기에 답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 항의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경고해야 됩니다. 직설적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에 소속되거나 여당 소속하는 사람이 비판하고 논평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무엇보다도 헌법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 상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일 제발 없기를 바란다 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거에 한두 번이 아닌데 경고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20만 명이 과연 청원한 게 이게 국민 다수 의견입니까? 숫자로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청원하지 않는 사람이 4,98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비판 여론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4,980만의 여론은 지지 또는 중립 여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20만이 더 많습니까? 4,980만이 더 많습니까? 시끄러운 20만이 여론을 대표하도록 만들면 안 되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파괴자가 되는 길을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무는 국가 보위와 헌법 수호자의 임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파괴자가 되지 않도록 견제할 책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해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있는 것입니다. 임명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충성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부터 헌법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